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11월 1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지금 한 달이 좀 지나고 있습니다. 유창훈 영장판사가 정치적 판결로 밖에 볼 수 없는 이유를 들어서 기각을 했는데, 자, 그 이후에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 영장을 재청구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고 12월 9일 날 정기국회가 끝나면은 비회기 중에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말씀을 저도 몇 번 들었는데, 자, 이 가능성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세 가지 사건을 다 병합을 해서 같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죠. 첫 번째 위정교사, 이것은 유창훈 판사도 혐의가 인정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유정교사 혐의는 지금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지금 다 뗐습니다. 세 가지를. 유정교사는 불구속 기소를 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에 지금 법원에서 배당을 해놨는데, 자, 이것을 지금 기존에 재판 중인 다른 대장동, 백현동 사건과 병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지금 검찰이 반발을 하고 있죠. 국민의힘의 법사위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유정교사는 아주 단순하고 또 녹음 파일도 있고 인정을 하는, 그리고 김진성 씨가 다 위정교사를 받은 김진성 씨가 다 자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빨리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데, 이걸 왜 백현동 그리고 대장동에 끼우려고 하느냐, 재판 지연을 위한 것 아니냐, 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병합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소한다는 게 결정됐죠. 그리고 백현동 사건은 상당한 이재명이 관여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하면서도 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이 백현동 사건은 기소를 했습니다. 불구속 기소를 해서 이것을 대장동과 병합을 시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유정교사는 병합이 되든 안 되든 유정교사와 백현동 이 두 가지는 영장이 기각된 것 중에서 두 가지는 지금 불구속 기소 상태입니다. 자, 남은 게 대북송금이죠. 쌍방울의 대북송금 800만 달러, 이재명을 위해서, 이재명 방북을 위해서 300만 달러, 그리고 이재명의 경기도가 약속한,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이걸 김성태가 대신 내줬다는 혐의입니다. 자, 대북 송금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금 지났는데 기소를 하지 않고 있어서 검찰이 이 대북 송금,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가지고 또 여기에다가 최근에 수원지검에 전담반이 만들어졌죠. 법인카드 유용, 이것과 다 또 병합을 해서 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 아닌가, 자, 이런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기소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취재를 좀 해본 바에 의하면은 수사 검사들, 수사를 직접 했던 검사들은 영장을 당연히 재청구해야 된다는 기류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 법원에서, 영장 법원에서 정치 판결로밖에 의심되지 않는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기각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대북송금은 수원지검으로 다시 가져갔죠. 그래서 수원지법에 이것을 청구를 해서 진위를 가려봐야 된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그런데 이 영장을 청구하면은 이것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유창훈 판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수사 검사들은 강력히 이 영장 재청구 쪽으로 가고 있는데, 수뇌부에서 약간의 좀 부담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이 들립니다. 검찰 수뇌부에서 만약에 이것도 어떤 정치적 이유든 어떤 이유로든 또 기각이 되면은 검찰이 상당히 곤란해지는 상황이어서 좀 소극적이다. 검찰 수뇌부는 소극적이다. 그리고 일선 검사들은 적극적이다. 영장 재청구에. 자,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12월 9일 이후에 영장을 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지금 검찰이 이 청구 가능성,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리고 검찰이 좀 더 간망해봐야 되는 그런 판결 결과가 하나 오늘 나왔습니다. 바로
이 대북송금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판 지연 작전을 계속 펼쳤죠. 처음에 본인이 이 검찰에 대북송금 사실을 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다, 이렇게 자백을 했다가 그것이 나중에 재판을 받는데 부인이 나타나서 소동을 벌이고 이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렇게 소동을 벌이면서 이 재판이 파행이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변호인이 또 새로운 변호인 김영태, 그 민변 출신의 김영태 변호인이 와서 또 재판을 지연을 시키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했는데, 김영태 그 판사가 다시 변호인을 사임을 하고 나가니까는 이번에는 이재명 캠프의 외곽 조직에도 있었던 또 현직 경기도의원 변호사가 와서 다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재판부 기피 신청이 오늘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됐다는 것은 다시 이하영 재판이 다시 열린다는 것이죠. 물론 이재명이 다시 이것을 상고를 하고 하면은 한 2달 정도 더 있어야지 완전히 확정이 되지만, 어쨌든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시기가 좀 빨라졌습니다. 그러면 한 2달 이후에 재판이 다시 열린다고 해도 뭐 정기국회 그 정도 되면, 정기국회가 끝날 때쯤 되면은 비회기 중에는 재판이 또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화영이 그 재판 과정에서 다시 처음에 했던 자백을 다시 유지하는,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북송금을 하고 있다, 이재명을 위해서, 방북을 위해서, 이재명의 경기도를 위해서 그 대북송금을 했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이하영의 입에서 다시 그 말이 나온다면은 검찰 입장에서,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찰 입장에서 실제로 그 실무 책임자 역할을 했던 이화영이 보고를 했다고 했으니 이재명이 그러면 다 묵인을 하고 심지어 지시를 한 과정, 이 흔적이 드러나게 되니까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하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이 수원지법 형사 12부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이화영 측은 지난달 23일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 이러면서 재판부를 바꿔달라 신청서를 냈고, 그래서 1심 재판이 일시 정지됐었죠. 그런데 오늘 기피 신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재명은 물론이고 이재명과 그 주변의 재판 지연 전술, 재판이 계속 지연을 시키려고 이런저런 수단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재판 지연 전술에 첫 번째 제동이 걸렸다, 이런 의미도 지금 생깁니다. 기피 신청이 기각됐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재판은 곧 다시 열리게 됩니다. 만약에 항소를 해도 뭐 한 2달 내는 결정이 나기 때문에 재판이 속개가 되고, 그러면은 이화영의 입이 다시 열려서 이재명에게 불리한 정언이 다시 나오게 되고, 그 경우에 또 지금 검찰이 보강 수사도 하고 있죠. 그럼 그것들과 묶어서 다시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나는 비회기 중에 이것을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지금 여전히 남아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일선 그 실무 수사 검사들이 이것을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하영의 재판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높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치 이 유창훈 판사의 영장 기각 이후에 무죄 선고를 받은 듯이 지금 계속 그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어제 뭐 대정부 시정연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만나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약간 화기애애한 그런 자세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죠. 그런데 이재명의 신복들은 여전히 대립각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 노룩 악수 뭐 이런 식으로 무례한 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오늘 이재명은 또다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악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정치적으로 보폭을 넓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정리해 드린 대로 영장이 재청구될 가능성, 정기국회가 끝나면은 이재명은 또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국권의 혼술이었습니다.